자,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 몰랐는데 그 이조 기자가 지금 뭐 거짓말 속았냐 안 속았냐 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와이프가 저한테 1,000만 원을 보내줬거든요. 진짜로? 네, 저녁에. 네.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바빴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왜 보냈냐 그걸 못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눌러봤거든요. 송금 받기로. 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대신 귀여운 알파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이거 좀 보여드리면 참 재밌을 건데. 아, 월척이로구나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보내기를 했는데 네. 거기 이제 보통 송금하고는 문자 뜨니까 네. 그거 보고 이제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왜 보냈나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뭐 돈이 생겨갖고 저한테 좀 보내줬나 뭐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예.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속았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봤으니까 이건 해당 안 된다고 1,000만 원 보내라고 하세요. 아, 근데 확실히 이건 또 사랑의 크기인 것 같네, 그죠? 그래요? 네, 저희는 7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카카오페이네. 이제 보니 되게 재밌게 사시는군요. 너 왜 보냈나 했네. 이거. 아, 혹시나 해서 지금 눌러봤는데. 네, 웃겨. 이런 거조차 안 한다 이거죠, 이조 기자는. 저는 없었거든요. 네, 한번 오늘 제가 각박하게 살았군요. 네. 다른 분들 다들 여유롭게 사시는데. 아내분이랑 한번 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뭐 넌 왜 안 했니? 어떤 게 문제였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제 좀 속상했겠네요. 이거 뭐 장난을 쳤는데 반응을 받아줄 해줬어야 사람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제일 낫다. 나는 폭삭 속았거든요. 완전 속았어 나는.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네. 마감 상황부터 네. 살펴보면요. 그 다우존스는 0.0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7% 상승, S&P 500은 0.38%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제도 저녁에 좀 여러 사람을 만났었는데 경제 분야 쪽은 아니고 좀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이긴 했어요. 약간 예술계 쪽 분들이었는데 네. 예술계 쪽 분들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뭐 경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갖고 뭐 미국은 상호관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한국은 탈핵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되게 실망하세요. 그래요? 뭔가 경제적인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야 그건 나도 알아. 막 약간 그거 말고 경제적인 거 뭐 없냐. 네. 근데 진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변수가 경제의 모든 지표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경제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다우존스가 됐든 나스닥이 됐든 S&P 500이 됐든 뭐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인데 이거는 사실 뭐 왜 그러냐라고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지수가 49로 네.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49.5예요. 그리고 전월치가 50.3입니다. 근데 그걸 다 하회를 하면서 PMI 지수가 다시 3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좀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구인 건수 같은 경우도 757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미국 네.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지냐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경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금리 내리나?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였었죠. 네, 굿뉴스 이즈 배드, 배드 뉴스 이즈 굿 그래가지고 뭐 너무 좋은 거 나오면은 야 금리 안 내릴래나 보다 막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이런 거 별로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겠죠. 그 상호관세 내일 낮에 나올라나?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네. 내일 새벽에 나오겠네요. 이 상호관세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좀 그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첫 번째 뉴스는 상호관세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한 새벽 5시쯤 되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 보면은 뉴스 사면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이거는 발표 이후에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법도 아니고 뭐 조약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큰 의사결정은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행정명령으로 그냥 쭉쭉 밀고 나가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타겟이 되는 데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 이미 좀 적용이 돼 있는 게 있고 그거를 전면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중국과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좀 맞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무효를 시킬 거면 무효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호 간의 계약을 맺었으면. 네. 그러니까 원래 국가 간 상호 계약은 한쪽에서 좀 무효화를 시키면은 무효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무효한다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효한다는 말도 없이 이제 그 뭐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이 저렇게 뭐 한미 FTA를 무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국가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좀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 내용이 참 이렇게 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자유무역의 시대를 아예 종결시켜 버리는 네. 굉장히 역사적인 의사결정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상호관세가 되는지 보편관세가 되는지가 얘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보편관세는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상호관세 얘기를 주로 하고 있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단순한 거 그럼 보편관세를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외신에 나오는 것도 이 두 가지 안을 다 제시를 했다. 참모들은. 네. 라고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내일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는 어제 뉴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USTR에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뭐 그랬죠. 소고기가 뭐 30개월 어린 네. 소고기만 받는 거 이런 게 무역 장벽 아니냐. 정말 미국 소 많이 먹는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소 중에 미국 소를 제일 많이 먹는 네. 고 있는데 이거를 무역 장벽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먹으라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관세율은 미국의 4배라고 주장을 했으나 이것도 미국의 4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세가 네. 미국의 4배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은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가 관세를 좀 내려드릴게요. 근데 관세가 왜 4배입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 왜 4배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국이 좀 전 세계적으로 욕먹고 있는 이유 중에 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뭔가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은 뭐가 불공정한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공정하게 그렇죠. 조율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야 너 불공정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패버리면 네. 아유 아유 참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러면서 일단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 관세면에서 최악의 국가를 꼽으면서 더티 15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더티 15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한국은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무역 흑자도 많이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티 15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다 공장지라고 해서 공장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최태원 회장이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 본 거의 80%가 FDI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네. 그냥 그 정도 해줬으면은 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더티 15라고 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가 지금 제일 데미지가 클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자동차가 제일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어제 같이 만난 분 중에도 현대차 그룹 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도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진짜 현대차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지 잘 모르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GM이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차 중에 제일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큰 네. 회사가 한국 GM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88%를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GM에서 만들어지는 차 중에 한국에 팔리는 차는 뭐 얼마 안 되고 네. 미국으로 가는 차가 88%예요. 그럼 얘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니까 관세를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누구 차가 안 팔리는 겁니까? GM 차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하나 걸리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원래 4월 2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일, 2일 요때가 이제 차 판매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차 피크아웃 뭐 국내 피크아웃까지는 인정 뭐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내수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다시 그 6개월 연속 성장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가 증가했다. 진짜 잘 팔았군요. 두 자릿수 네.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산업에 뭐 별 호재가 없다, 뭐가 특별히 잘 팔리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하이브리드가 정말 잘 팔린다니까요.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해서 72%가 와,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려요? 예. 전기차 캐즘 얘기할 때는 배터리 문제가 있는 거지 하이브리드는 정말 잘 팔려요. 네. 1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는 3%가 늘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68%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플러그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네네네. 있고 EREV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EREV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아니요, 쉬워요 기술 자체가. 플래그인이 더 쉬워요? 네, 네. 아, 하이브리드가 더 어려워요. 하이브리드 근데 얼마 못 가잖아 그건. 전기로는. 아, 저 배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죠 하이브리드가. 플러그인은 꽂아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고. 저거 되게 불편해요. 그 플러그인. 그러니까 왜냐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체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충전을 안 하고 사용을 하면 연비가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그럼 네. 충전도 하고 기름도 넣고 사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요. 불편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가 훨씬 뛰어난. 하이브리드는 오로지 그냥 달리는 그 과정에서 충전을 자체적으로 해서 다음에 뭐 출발할 때 뭐 하여튼 전기 좀 써야 될 때 이제 쓰는 거니까. 예. 어. 그게 더 쉬운데. 네네. 그럼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도요타하고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 그 미국 이렇게 보면은 이쪽 중부 지역에서는 거의 충전소가 없거든요. 배터리 충전소가. 그래요. 그럼 하이브리드가 정말 좋아요. 연비도 진짜 좋긴 하죠. 연비 훨씬 좋죠. 그래서 난 하이브리드가 근데 좀 먼저 나왔잖아요. 플러그인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다음이 이제 플러그인 기술이고 그 다음이 또 뭐 이렇게 EREV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하이브리드 기술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군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허들을 많이 잡아놔가지고 네. 지금 나머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를 만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제 관세 관련해서 좀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뭐 되게 아침부터 엄청 바빴어요. 막 워낙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네. 나와가지고 일단 뭐 그 저기 탄핵 일정 네. 그 뭐지 헌재 재판 일정이 잡힌 것도 굉장히 큰 뉴스였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왔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고자 한다. 근데 그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왔다.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진짜 이게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네. 이렇게 진짜 10여 년 넘게 그 민의를 모으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던 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이게 공감은 하는데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아젠다입니까? 이게 상법 개정안이 네. 이게 뭐 여야가 뭐 이견이 있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그냥 이렇게 거부를 했어야 됐나라는 게 있고 이게 이 일정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딱 맞는 일정은 아닐 건데 네. 이게 어제 지난달 28일에 경제 6단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건데 그러니까 너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이 이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는 있죠. 네, 네. 이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이제 나머지 주주분들은 거의 주주들은 다 이거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걸 다 찬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반대하는 쪽이 있고 찬성하는 쪽이 있다 그랬을 때 찬성하는 당사자들을 이렇게 다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법안 거부권 행사합니다라는 모양새까지 보였어야 됐나. 네. 그러니까 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법 뭐 그런 거랑 관련된 일정은 아니고 네.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기업들이 좀 열심히 뛰어달라는 취지로 모인 일정인데 네.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막 그랬는데 찬성 쪽에서 있을 때 이쪽 한쪽 편 손을 이렇게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취지는 공감하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서 이분들 다 데려다 같이 사진 찍고 뭐 세레모니하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뭐 계속 해야죠. 네. 뭐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불편함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의 개선이 저도 뭐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그 뭐가 됐든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에서의 의견상의 대립 부분들을 저도 좀 이번에 이거 조문이 좀 애매한데라는 것들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일도 안 맞아요. 뭐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니 중소기업은 투자자 무시하고 투자자 돈 다 뺏어가도 됩니까? 아니 더 심하다니까요 중소기업이. 네. 대기업들은 눈치라도 봐요. 중소기업 작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고려연하고 막 저희 MBK하고 싸울 때 되게 법적으로 되게 뭐 이상한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 주총에서 싸움 붙잖아요. 네. 위임장 가지고 그냥 날라버려요. 진짜로요. 네네. 그리고 나서도 재판 가서는 투자자들이 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회사냐 큰 회사냐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네. 여기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그런 거지 상법 개정안이 되면 그런 상장사들 말고 비상장사들까지도 다 뭐 이게 적용이 되니까 그 자본시장법으로 해서 이제 상장사들 정도의 어떤 뭐 투자자들 좀 지키는 요 정도를 해야지 너무 뭐 가족 기업 같은 데까지 다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반대 근데 논리로. 그분들이 네. 비상장사 투자에 대해서 진짜 경험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상장사 투자는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저기 있었죠. 그 어느 캐피탈사가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한 다음에 대표이사 집을 가압류를 걸었나? 네.
그쪽은 주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네. 비상장사 투자는 오히려 IR을 세게 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주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비상장사는 오히려 상법 개정 안 해도 주주 보호가 잘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미들을 호구로 보는 거지. 이게 작게 있는 비상장사는 이게 특정 주주들이 딱 특정 있죠.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한 보호는 뭐 RCPS라고 그랬고 뭐 전환권도 주고 상환권도 주고 네. 이자도 주고 담보도 주고 이게 대출인지 투자인지 모르게끔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주주 보호를 해줘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뭐 정프로님하고 드러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반대 논리가 이제 그런 게 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제가 겁니다. 내일 그 네네. 교수님 한번 모시고서 진짜 그 반대 논리 하나하나 다 짚어볼 거예요. 네. 네. 내일 한번 악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현대면세점이 동대문점을 폐점을 하고 네. 무역센터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인데 음. 이게 현대면세점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면세점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좀 그 점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동대문점 폐점과 무역센터점 대폭 축소라는 거는 와 이게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것이 좀 의문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면세점 현대면세점은 면세점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대문 면세점, 네. 무역센터점 그리고 공항에 2개. 네. 근데 그러니까 시내에 2개 있는 건데 하나를 없애고 없앤다. 하나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내 면세점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 별로들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한시적 면제를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뭐 좀 많이 살 거다라고 정부는 추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면세점을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면세점이 과거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왜 3분기에 그 중국인 단체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그냥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관광업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11월 달에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합니다. 네. 그거 좀 맞춰서 되게 대규모 인원들이 한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 일정이 예.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를 타겟으로 해서 비자 면제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주최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의장국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원래 11월 달에 하면 6개월 전부터 네. 재무장관 회의도 하고 뭐 고위급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달 회의를 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의제를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그 11월 달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사이닝을 하면서 여기에 제일 기대되는 모습은 그 다자간 회의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그림을 예.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는 네.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진짜 니네 나라 정상회의 할 수 있어라는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게 좀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까지도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면세점들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697억 영업손실 났고 신세계면세점도 지난해 359억 원 적자를 냈고 지금 뭐 신세계면세점은 부산면세점 폐점을 했고 네. 잠실 롯데타워점의 영업 면적을 롯데면세점은 대폭 줄였고 지금 면세점 사업들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면세점 업 자체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할 건데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관광 산업을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면세점만 단체로 몰고 다니면서 했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뭐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이게
뭐 요새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면 외국인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한국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관광 산업의 좀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그 현대면세점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네. 지금 폐쇄를 하는 걸로 봐서는 면세점은 심지어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면세점을 접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관광 산업 면세점 사업의 큰 구조가 아예 변했다. 변곡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좀 뉴스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의 앞권에다가 왜 그 면세점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준 또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권 팀장님께 힘내시라는 의미의 슈퍼챗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뭐 저 권순우 좌파짓 하면은 3% 상장시켜 준다 하더냐 뭐 이런 올라오는. 아니 그런 거 읽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또 신경 씁니까? 좋은 것만 읽읍시다. 예. 아유 이게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권익을 높여주는 거는 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우파의 논리예요. 네.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그 진보 진영하고 얼마나 싸우는데 좌파짓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일단 좋은 것만 읽자고 제발.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그런 이슈라서 그 말씀을 꼭 좀 네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90%챗은 그랬고 저 주시는 겁니까? 슈퍼챗이요? 네. 그럴 리는 없죠. 고생.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돈은 저 누가 딴 놈이 먹는다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제주 부리고. 그나저나 그 면세점에서 뭐 사야죠 우리 뭐 향수 이런 거 사나? 원래 면세점에 가서는 컴퓨터 사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 네. 컴퓨터 참 있지. 레노버 컴퓨터, 네. 예, 노트북 같은 거 사고. 네. 원래 면세점에서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 안에서 또 뭐 하려면 그죠? 그렇죠. 예, 비행기 안에서 심심하니까 또 샀다가 뭐 다음 여행 때 또 딴 거 사고 뭐 이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레노버 싱크패드 16인치형 노트북을 갖고 왔습니다. 무려 14세대 인텔 울트라 7. 네. 이 프로세서에 16기가 램에 512기가 스스드 SSD. 와, 요즘은 다 기본이 512군요. 네, 512. 하여튼 퍼포먼스는 뭐 따라올 자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 정도면. 네. 그리고 16인치니까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시원하게 보고 또 요게 이제 거의 이렇게 일자로 다 펴집니다. 요거죠, 요거. 예. 네, 이렇게 180도. 되는군요. 네, 그렇게 다 제껴져요, 이거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도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구나. 네, 아, 그렇게 네. 할 수 있고. 싸대기도 때릴 수 있고. 이게 윈도우 11 기본 네. 탑재. 1년 무상 보증. 그래서 저희가 딱 100대 갖고 온 가격이 109만 9천 원. 그렇습니다. 100대 109만 원. 사실 이거 윈도우 까는 게 얼마라 그랬죠? 그때 한 10만 원, 20만 원 든다 그랬나? 한 20만 원 가까이요. 한 20만 원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한 얼마입니까? 그럼 100만 원 밑으로 사는 네, 거지. 네, 뭐. 100만 원 밑으로? 90만 원대 이렇게 사는 거니까. 네. 요건 정말 저희가 아주 이쁜. 그리고 요게 이제 그 AI 관련해서도 그 코파일럿 키 같은 게 있죠, 이게. 네네. AI 업무에 아주 최적화된 레노버 싱크패드 16인치 노트북. 요거 이제 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요거 이제 쓰시면서 또 소리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예, 그래서 또 갖고 왔죠. 이거 좀 보여주세요, 그거.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여기 이제 록갓 무선 이어폰이라고 독일의 게이밍 브랜드 록갓에서 만든 무선 이어폰입니다. 네. 콩나물 같이 생긴 요 이어폰 IPX4 레벨로 방수를 하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아웃도어에서도 그렇죠. 어지간한 건 다 방수가 된다는 네. 거고요. 이것도 안 떨어진다. 네? 안 떨어져요. 에, 이게 중요해.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뭐 씹어봐 이렇게 막 씹어도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세게 흔들었어. 야이씨 잘 들. 네, 근데 안 진짜- 떨어집니다. 이렇게 움직일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일은 없잖아. 예, 요거 끼고 네. 뭐 운동하실 때라든지 뭐 사랑 나누실 때 하여튼 어떨 때 쓰셔도 좋은 그런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요걸 무려 3만 원대 준비해 왔죠? 3만 9천 원. 예. 이 무선 이어폰 이거 만드는데 참 3만 9천 원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옛날에 이거 그
처음 무선 이어폰 애플에서 나왔을 때 막 네. 기업 단위로 팔렸다 막 이랬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한 기업 가치를 한다 막 이 정도였었는데 네네.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자 그렇게 띵크패드, 레노버 노트북 그리고 요 록갓 무선 이어폰까지 오늘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조금 더 합리적 가격으로 이어폰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퍼포먼스 좋은 노트북 싼 가격에 사고 싶으면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도 노트북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슈퍼챗 100만 원 넘어 들어오면 한번 저희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뭐 맨날 주는 건 나중에래. 예, 원래 주는 거는 모래의 색이고 받을 거는 바위의 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 바위의 색이요? 바위의 색이라고. 아 절대 색이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색이라고. 예, 줄 거는 그냥 바로 까먹고 모래의 색이었는데. 고맙습니다. 권 팀장님 내일 또 뭐 줄 거라고 약속할게요. 내일 봐요. 지금 모래 이렇게 흔들면 됩니까? 내일 뵙겠습니다.